안녕하십니까, 포브이서군입니다. 자, 오늘은 고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고객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보통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고객은 왕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맞는 말이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왕이다. 아니야. 그건 잘못된 말이고, 직원이 먼저, 고객은 그 다음. 이렇게 이런 주장을 가지고 강조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2019년도, 이게 작년도죠. 미국의 동부에 한 93개 정도 체인점을 가진 조그마한 슈퍼마켓 회사인데요. 미국 내 기업 평판 1위에 올랐던 웨그먼스라는 회사의 경영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기업들이 아마존이라는 그 거대 기업을 물리치고 미국 내 기업 평판 1위인 회사로 올라설 수 있었던 성공 비결이 내부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에서도 이런 최근에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서 호칭 없애기, 누구누구님 이렇게 해서 부르기, 또 가족의 날 지정 이런 것들을 해서 조직 문화 변화 차원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자어 중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이 있죠. 수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닦아서 제가 그 다음 집안을 다스리고, 치국평천하, 그래서 나라와 천하를 다스린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뭡니까?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몸을 먼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서 내에서 관계가 좋고, 그다음 치국평천하, 그 다음에야 내 일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외부에서도 나의 몸 존재값 이런 것들을 두각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을 외부 고객, 내부 고객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종류로 하는데 외부 고객 직접 우리의 제품,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물품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외부 고객이라고 하고요. 내부 고객이라고 경영학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기업 내에서 자기 일의 결과를 활용해서 쓰는 상사, 동료, 후배 이런 사람들을 내부 고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고객들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부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하고 같이 잘 지내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일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고객들이 주로 여러분들한테 가지는 기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이런 요구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사는 거기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와.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뭐야? 대안은 뭐이지? 이런 요구들을 우리한테 주로 상사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동료들은 이 부분은 좀 책임지고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또 내가 요청한 데에서 빨리 회신을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요청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품질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좀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요구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들도 내가 조직 내에서 상대하는 고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배들이 주로 여러분들한테 가지는 기대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방향 제시를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과 관련해서 좀 믿고 맡겨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좀 잘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 많이 상대하게 되는 상사, 동료, 후배, 이게 대부분 이제 내부 고객들이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기대들일 텐데요. 물론 직무마다 각각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직접 상대하는 고객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요구들을 확인해서 그 요구들에 맞게 행동하는 것들이 내부 고객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왜 이제 내부 고객이 중요하냐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직장인들의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직장 내 상사 인간관계, 상사나 동료들과의 인간관계 갈등에 있어서 이게 대부분의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장 내에서 내부 고객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내가 일을 하는 것들이 힘들어지고 또 조직 내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도 결국은 내부 고객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성공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카네기에서 보면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한 85% 정도가 대부분 내부 고객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성공했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들 특히 외부 고객이 아니라 내부 고객들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내가 좋아야 조직의 이 회사를 다니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도 없고 또 일을 잘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이란 것들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조직이란 것들은 나 혼자서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죠. 결국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 협조를 받아서 일을 하고 또 내 일의 결과들을 또 누군가가 사용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은 결국은 내부 고객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돌아가는 것들이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을 잘한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내부 고객들과의 관계가 좋고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것들이 성공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 잘하는 방법에서 내부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거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고객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첫 번째 방법, 내부 고객 지향 업무 프로세스를 평상시 실천하고 있어야 된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메인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만 잘 실천하셔도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내부 고객들을 잘 관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 관계하는 고객들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내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신속 정확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나의 내부 고객들이 만족하는지, 이 프로세스들을 내가 평상시 업무 실천 중에 프로세스 사이클들을 잘 돌린다면 여러분들이 분명 조직 내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각각 하나하나 조금씩만 더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고객 지향 업무 프로세스의 첫 번째 고객 이해라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 그리고 내가 내부 고객들과 관계를 좋게 하려면 내 고객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알아야 내부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잘 관찰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이 행동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내부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잘 관리하려면 첫 번째가 이 상대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하는 모습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잘 아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관계하고 있는 내부 고객들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행동 특성, 그리고 평상시 업무 스타일 이런 것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가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라면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덤벙덤벙 돼서 실수가 있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내가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고객 이해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대방이 현재 처한 입장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흔히 이 상황에 의해서 그 주변 상황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 그리고 또 방향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조직 내에서 위치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의 입장 그리고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들을 내가 잘 이해를 해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상사가 나에게 업무를 요청하는 동료들이, 그리고 나의 후배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그 사람의 현재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고객을 이해했으면은 그 다음으로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이 상대방이 나한테 기대하는 부분들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요구 구체화, 고객 요구 명확화가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상대방들이 어떤 입장, 특성, 상황 이런 것들이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거꾸로 상대방들이 나한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아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조직 내에서 직급에 있어서 대리 정도면 대리에게 우리가 흔히 평상적으로 기대하는 역할 기대의 모습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대리면 조직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일을 실무적인 일들을 책임지고 맡아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을 일반적인 조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한테 대한 상대방, 내 내부 고객들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 사항들을 잘 파악하는 것, 평상시 일상관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모습들을 잘 알고 있는 것,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특정 과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한테 무언가를 지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요구 사항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잘법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들인데요. 상사가 나에게 뭔가를 지시했을 때 지시에 관련해서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정 지시와 관련해서 상사나 동료, 후배들이 나한테 요청하는 것들이
뭐 개별적인 일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해 보는 부분들, 그래서 고객의 나한테서 내부 고객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객의 요구를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내가 해야 될 내부 고객 응대 프로세스는 신속, 정확, 기대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행동, 그리고 또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일의 결과에 있어서는 항상 거의 100% 완벽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상사가 나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때도 완벽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고, 동료들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도 내가 본인이 힘이 들지 않게 100% 완벽한 결과들을 기대하고, 후배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결국 고객들이 요구하는 바에 있어서 QCD 관점에서 일의 품질, 그리고 또 비용과 관련된 것, 그리고 또 상사가 요구하는 납기와 관련해서 요청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요청한 결과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런 결과물, 업무 결과물들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요구들을 파악하였다면 그 요구에 신속 정확하게 고객의 요구에 앞서서 미리 제공을 해주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내 업무의 결과에 대해서 기대 이상으로란 부분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그게 딱 맞는 수준에만 제공을 한다면 그건 일상적으로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당연하지. 내가 요청한 것들이고 또 상사도 내가 지시한 것들이니까 후배 사원들이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요구한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서 새로운 안, 그리고 또 새로운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면은 고객의 요구를 뛰어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들과 차별화돼서 내가 일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자, 내부 고객 지향 업무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처리한 업무 결과에 대해서 내부 고객들이 만족을 하는지, 나의 상사, 동료, 후배들이 만족하는지 만족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QCD 관점에서 아까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들에 대한 업무 결과에 대해서 나의 고객들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보면은 연말에 우리 성과하는 인사평가, 고과평가라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이 나의 1년 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내 상사가, 나의 고객인 나의 상사가 내 업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냐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상시 일상 업무 중에서는 상사의 피드백, 동료들의 협조 요청, 또 피드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일을 잘 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고 혹시나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다음번 일에 있어서 그것들을 수정해서 개선해서 반영해서 훨씬 더 항상 최고의 결과, 최상의 결과들을 나의 상사, 동료, 후배들인 내부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고객을 이해하고 내가 관계하는 조직 내에서 고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들을 구체화해서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신속, 정확,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제공해 주는 업무 결과로서 제공해 주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그 고객들이 만족했느냐라는 부분들을 확인한 이 업무 수행 사이클들을 내 일상 업무 중에서 늘 쌍 돌리는 사람들이라면은 조직 내에서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머지 팁 2가지 정도 더 알려드릴 부분들은 좀 작지만 그래도 내부 고객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소통 방식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소통 방식 중에서 조직 내에서 내가 관계하는 내부 고객들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소통 방법들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사, 동료, 그리고 후배, 이게 주로 내부 고객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을 할 때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상사는 주로 이 사람과 내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대부분 보고나 또 지시를 받는 수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주로 경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고서란 문서가 되든 아니면 구두보고가 되든 이런 보고 형식들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기본은 우선 상사의 의견, 지시사항들을 경청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자,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로 동료들은 나와 관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간에 업무를 요청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홍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간에 특성이 잘 맞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사에 있어서 경청이라는 부분들은 가장 마찬가지 이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이제 친밀한 대화, 그리고 또 평상시 관계지향적인 대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후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주로 후배들은 나에게 뭔가를 좀 기대하거나 의존하는 대상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후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내가 일에 있어서 뭔가 좀 도움을 주거나 이제 배려하는 말, 지원할 수 있는 말, 따뜻한 말, 이런 부분들이 좀 대상별로 어떻게 내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세대별로 좀 소통하는 방법들이 달라야 되겠다. 흔히 요즘 조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밀레니얼 세대. 이런 밀레니얼 세대는 언택트에 익숙한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문자 메시지, SNS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익숙한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서 이 사람들과 소통할 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30, 40대 문자 메시지나 SNS보다는 메일, 전화 통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익숙한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0대, 60대 이렇게 가면 이분들은 전화나 메일 이런 것보다는 훨씬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익숙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하는 고객의 나이, 세대에 따라서도 주로 쓰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조금씩 차별해서 어떤 것들을 더 강조할까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내가 내부 고객,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내부 고객들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충돌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대부분 조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업무 관련 갈등의 원인들 보면은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틀려서 또 가치관이 틀려서 입장이 틀려서 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들에 있어서 내가 그 갈등에 있어서 너무 깊게 빠져들면 내 쓸모없는 감정만 소비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감정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상대방과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혹시나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그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부분들. 흔히 이제 부서 간, 동료 간의 대화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관련 부서와 이해를 할 때 서로 내 책임이 아니라 이렇게 떠미루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따질 게 아니라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서, 해결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쓸데없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혹시나 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왜 저런 판단, 그리고 저런 행동, 저런 말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장 바꾸어서 내가 제 입장이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또 내 쓸데없는 감정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화를 좀 억누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힘든 감정들을 조금 조절해서 톤 다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도 갈등 회피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굳이 잘못한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들로 인해서 자꾸 소모적인 싸움을 해서 결국은 양쪽에 피해가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수그리고 참는 방법도 한 가지 갈등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조직에서 일한다는 것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 거지 감정적인 소모 싸움을 하자고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가면서 관계를 내부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합니다. 2014년도 사티아 나델라가 CEO로 새로 부임하고 나서 새로 지은 본사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새로운 본사 건물을 지으면서 내부 고객들과 어떻게 하면 잘 협업해서 전체의 성과를 높일까를 고려를 해서 만든 건축이라고 합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CEO로 임명되고 나서 그동안에 해왔던 인사평가들을 보니까 조직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서 굉장히 대대적인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의 평가 방식은 내부 경쟁만 유발시켜서 조직 성과 전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기존의 인사제도 평가들을 전체 평가 내용들을 원 마이크로소프트 전략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로 가져갔고, 두 번째가 기존에 해왔던 이제 퍼포먼스 평가. 이 퍼포먼스 평가라고 하면은 개인이 자기 목표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이뤘는가만을 평가를 했던 부분들에서 퍼포먼스란 용어를 임팩트란 용어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임팩트란 의미는 개인의 성과 평가뿐 아니라 조직 전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여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이 구성원들과 얼마나 협업을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평가 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그 이후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수년의 침체기를 지나서 최근 보면은 굉장히 실적이 좋죠. 이처럼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내부 고객들과의 관계, 협업,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제시한다거나 내부 고객들을 중시하는 평가제도, 인사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도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인 단위 평가보다는 조직 단위 평가를 일정 부분 반영을 한다든지, 동료 평가를 도입해서 동료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느냐를 평가를 한다든지, 조직의 성과에 기여를 얼마나 했느냐 등등, 이런 많은 인사제도 평가들에 내부 고객들이 잘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근무하는 회사가 뭐 이렇게 됐진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 점차 4차 산업시대 앞으로 세대들이 이렇게 바뀌어감에 따라서 내부 고객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조직의 성과, 전체적인 성과들을 생각해 보면 중요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제도적인 노력이 지금 당장은 우리 회사에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 개인적으로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내부 고객 지향 팁들을 실천을 한다면은 개인의 성과 창출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